제34주기 이한열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한열 열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36년 전 역사의 어둠이 짙었던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 연세를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연세가 진리의 궁전으로 자유의 봉화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큰 역사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택된 인물을 보내주시어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987년 온 국민이 군사독재의 탄압 아래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이한열 동문을 보내주시어 민주화를 향한 대전환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연세의 자랑스러운 동문,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고 이한열 동문을 추모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 이한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를 설립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꾸준하게 이한열 동문을 기리면서 모임을 이어온 이한열 기념사업회와 또 연세민주화 동문회 그리고 학생 추모 기획단이 다 힘을 합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추모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세 모든 구성원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한열 동문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면서 마음속 깊이 존경과 추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한열 동문이 그때의 시대적 고민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말할 수 없는 한과 고통을 풀어준 것처럼 이한열 동문을 기리는 우리 모두들도 우리 시대의 고민을 갖고 씨름하면서 우리 가운데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참된 평등과 정의와 자유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의 이한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한열 열사의 삶과 죽음을 기리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처한 이 사회 속에서 참과 거짓이 혼란할 때 무엇이 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면서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길을 향해 가열차게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한열
열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위로해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한열 열사가 계속 살아남으로써 이한열 열사의 몸은 이 땅에 없지만은 그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모식과 또 이어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한열 열사의 추모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열사의 뜻과 삶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이한열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청년 이한열이라는 제목 하에 이한열의 삶, 사진첩 그리고 유고의 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고의 글들을 읽다 오늘 추모식에 이한열 열사가 1986년 12월 6일 직접 쓴 글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이한열 열사의 뜻과 정신을 많은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사를 대신하여 이한열 열사가 직접 쓴 하늘의 씨앗이 광야를 불사르다 라는 시 형식의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광야를 불사르다. 모진 세상 사는 건 누구의 죄요? 아니요. 이건 죄도 보상도 아니요. 모진 세상 사는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거요. 미치도록 이 세상을 살고 싶소. 조각조각 내 몸과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다 해도 그 누군가 나의 조각을 딛고 이 세상을, 이 더러운 진흙탕을 살아간다면 그저 내 이름 나만이 간직할 걸로 만족하겠소. 하나 우라가 치밀어 눈 감을 수 없다면 그 누군가 편히 눈 감고 낮잠을 청할 수 있다면 난 그가 더 빨리 썩을 수 있다는 걸 만족하겠소. 나의 씨앗이 광야를 불사를 수 없어도 좋소. 어차피 그건 관념의 광야이므로 이 세상 내 눈이 받아들인 나의 한계이므로 그러나 내 오직 나의 한 욕심은 부디 썩을 수 있는 방부제로 물들여지지 않는 어머니의 투박한 청국장처럼 그렇게 순진한 내 몸과 내 마음을 갖는 것뿐이요. 그게 전부이다. 본 글은 이한열 열사께서 1986년 12월 6일날 직접 써진 글이십니다. 이한열 열사께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누나 세 분과 세 분에 이어 태어난 첫 아들로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응석구르기가 아닌 순하고 조숙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문학을 사랑하며 많은 책을 읽고 시를 쓰고 그림도 잘 그린 평범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22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용기 내어 우리나라 민주화에 앞장선 6월 9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의 숭고한 희생과 하늘의 미랄이 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남긴 희생정신과 열사가 직접 쓰신 하늘의 씨앗이 광야를 불사르다의 글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씨앗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바로 이한열 열사처럼. 이한열 열사는 저희 3년 후배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모식은 경영학과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한열 열사는 86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모식은 연세대학교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한열 열사의 행동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추모식은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많은 민중들에게 기감이 되는 추모식이 되길 바라면서 추모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4주기 이한열 추모식 추도사 3.1절 4.19 5.18 1987년 6월 2016년 11월 이렇게 숫자만으로 역사가 된 날들이 있습니다. 6월 9일 또한 그러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87년 6월 민주대항쟁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7월 5일 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34년 전의 일입니다만 정확하고 가차없는 시간의 흐름은 오늘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50대 중반이 되겠겠죠. 흔히들 말합니다. 잊지 않겠다. 마음속엔 영원히 살아있다. 쉽게 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대항쟁은 이한열과 박종철을 역사교과서 흑백 사진으로 배우는 세대들에게는 조금 엷어져가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듭니다. 과거의 현재화가 그래서 중요할 것입니다. 추모가 현재화가 되지 않으면 연례적 추모에 그치기 쉽습니다. 이한열 정신 계승과 현재화에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문과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두 분을 공식 행사로 추념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이한열 열사입니다. 두 분은 다 당대의 시대적 억압을 시대적 억압에 저항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지향점에 몸을 던져 제시해 준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잃은 대신 나아갈 바를 체화하고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아니 대한민국의 윤동주와 이한열의 유지를 잇고 승화시키는 게 남겨진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승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추모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만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곳에서 뜻을 모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정의와 공정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한열 정신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어주리라 감히 믿습니다. 우리는 해맑게 웃던 청년을 보냈습니다만 영원히 청년으로 남을 아름다운 이한열을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한열과 연세대학교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되새기고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연세대학교, 재학생, 동문과 함께 사회와 더불어 열사의 뜻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가꾸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한열이 어머니이시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도 한 대은심 여사님은 30년을 한결같이 힘든 자리에 우리와 늘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면고하고 숙연해집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6월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이 계시는데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34번째 오늘을 맞이하며 연세인 여러분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섰던 선배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4주기 이한열 추모기획단장 이도혜입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한 세대가 지나 이제 우리에게 너무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애써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애써 떠오르지 않습니다. 올해 기획단을 꾸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한열 선배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기획단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매년 해왔으니까 올해도 해야겠다 정도로 시작한 것은 아닌가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니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이 선배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염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한열 선배님, 당신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미래에 살아가는 우리는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반성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선배님이 원했던 가치들을 되새기고 현재에서 선배님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선배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곧 올해 제 몫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이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내년 사람들만이 알겠지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위하며 살아가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한열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와 올바름을 위한 그대의 투쟁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민주동문회 회장 이인숙입니다. 해마다 6월이면 우리는 이곳에 모여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며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34년 전 뜨거웠던 여름, 22살 이한열의 젊음을 태워 마침내 길고 엄혹했던 독재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열사를 사랑하는 이들의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과 그리움이 흩뿌려져 있는 길을 넘어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34년, 이 모든 희생을 딛고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날을 밝히고자 우리는 해마다 열사의 넋이 지켜보는 이 동산에 모여 추모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기와 성찰의 과제를 절실히 안고 있는 오늘, 이한열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백양로에서, 노천강당에서, 거리에서 끓어오르던 그 심장은 여전히 뜨거운가? 이한열이 열어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오늘의 젊은 이한열들에게 우리는 어떤 좌표를 제시할 것인가? 22살 이한열이 온 세상의 들불로 응답했듯이 지금 청년들이 세상에 던지는 화두에 우리는 얼마나 진솔하게 교감하여 답을 찾을 것인가? 추모는 과거만을 향하는 기억이 아니며 열사의 순수한 정신을 거울로 현실을 성찰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는 다짐입니다. 교종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 지켜보는 청년 이한열의 시선을 온전히 담아 오늘을 헤쳐나가는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보다 나아진 내년 6월에 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열사를 뵙겠습니다. 예, 지난번 5.18 행사장에서 배은심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그 심정이 어떠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이한열과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소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이 경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발전했다고 해서도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앞서가고 있다. 또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한열 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한열 열사의 추모하는 마음 우리 모두 함께 잘 간직하고 이 빛나는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배음심 어머님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4주년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앞을 가리던 뿌연 최탄 연기 속에 시야가 엇갈린 백양로 거리에서 고개가 꺾인 채 피 흘린 한열의 모습은 우리 모든 국민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희생 속에 민주주의는 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 한열이의 그 아름다운 청년의 그 해맑은 웃음, 우리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금쪽 같은 우리 아들 벌써 34주기가 되었습니다. 한열이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집 한 칸 없이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 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87년 당시 우상호는 연대 국문학과 1학년 때 강제 징집으로 끌려가다 복학해서 학생회장이 되었고, 저는 인천 지역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여리 소식을 듣고 그날부로 쫓아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한여리의 국민장을 준비하던 때가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한여리의 모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 길에 아로새겨지고 나아가 민족의 화해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냄새 동지는 강대원 깃발만 남겨